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매주시간 했던 걸? 이야기했던 거? 그거 아니니? 그래서 일단 궁대정이라는 한 거는 그런 거고 얘들아 이제 나머지는 보자 몇 개만 좀 보고 가자. 30번 봐봐. 얘들아 다시 홉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거야.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잖아. 그리고 그냥 이제 이런 얘기 들었잖아. 너희 학교에서 생각해봐. 무서운 쌤 아니고 되게 편한 쌤이면 지 맘대로 행동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거든. 근데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권위에 정부가 없다면 오로지 자기 힘에만 의존해. 서로 죽고 죽이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자연 상태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뭔 없어? 선과 악이란 건 없어. 애초에 도덕, 비도덕이지 않아.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자연 상태에서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없어. 자연권으로서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로크밖에 없어. 로크밖에. 알겠죠? 그래서 가면 어쨌든 홉스 입장이고 재산의 향유가 불확실하다. 물론 재산권은 자연권이지만 로크에 따르면 인간이 이성의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오류를 저지를 수 있고 그게 타인의 재산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로크는 각자가 다 재판관이고 집행관인 거야. 그래서 서로가 막 처벌을 해.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거야. 재산 보호랑 공정한 처벌을 위해서.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 선지가 좀 중요한데 내가 봐. 홉스는 절대군주를 이야기해. 맞지? 왜? 아까 그랬잖아. 안 무서워하면 통제가 안 돼. 무서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하니체를 또는 하나의 군주를 임명해서 얘가 뭘 하든 다 인정하겠다.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쟤를 교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홉스는 절대로 시민들에 의해서 군주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해. 알겠죠? 시민에 의해서 군주가 교체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걸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기업은 홉스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지.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 됐죠?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 다음에 30번의 니을은 애초에 아리스토텔레스야. 국가는 본성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33번 봐봐. 기업. 누구나 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자기 보존 욕구가 있어. 근데 자연 상태에서 그게 제대로 충족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잖아. 왜? 서로가 죽고 죽이고 있으니까. 알겠니? 서로가 죽고 죽이고 있으니까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 보존 충족하려고 국가 만드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홉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군주야. 그러면 군주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권력이 분립된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입장에서. 절대군주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을은 어쨌든 루소 입장에서 공동의 힘으로 권리를 보호하겠다. 모든 권리,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해서 그 공동의 힘을 통해서 보호하겠다. 이게 루소 입장이거든. 알겠니? 그리고 루소는 그렇게 해서 국가를 만들더라도 주권은 모든 인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입법권 또한 모든 시민들이 직접 해야 돼. 다만 집행권은 군주에게 넘기겠다 이거야. 위임하겠다. 집행권만큼은. 그래서 디귿 애초에 얘들아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건 루소밖에 없어. 홉스도 봐봐. 얘들아 홉스는 내가 했잖아. 웬만한 권리 다 양도하는 건 맞거든. 근데 적어도 생명권만큼은 양도 안 해. 적어도 생명권이라든가 생명 침해에 대한 저항권을 양도하진 않아. 오히려 모든 권리,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양도는 루소만 가능해. 그리고 니을은 당연히 홉스가 안 되지. 절대군주니까 민주주의 아니잖아. 알겠니? 네, 사회계약론.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32번의 티귿. 이거 하자. 32번의 티귿. 자, 다시 아까 그 두 가지 성향치 봐봐. 로크라는 사람에게서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동의로부터 비롯되는데 32번. 알겠죠? 그러면 준법의 의무는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동의가 명시야. 시민으로서의 동의. 근데 꼭 시민이 아니더라도 동의해야 해. 그게 묵시라고 했죠. 묵시적 동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알겠죠? 내가 묵시적 동의는 이방인으로서의 동의야. 그냥 기본적으로 로크는요.
해당 영토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뭐 한 거다? 묵시적이 동의한 거다. 내가 일본 여행 가는 순간 이미 묵시적 동의한 거야. 비록 일본의 시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준법에 있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의 동의. 알겠죠? 완전한 구성원으로서의 동의는 반드시 뭐이어야만 한다?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거야.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그러니까 묵시적 동의만으로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 알겠니? 묵시적인만으로는. 그러면 32번의 디귿에서 묵시적 동의만으로 복종의 의무, 준법의 의무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니엘선 작가 이야기했죠. 자연 상태에서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사람 단 한 명밖에 없다고 알겠지? 로크야. 로크만이야. 알겠니? 응. 그래서 국가와 시민이랑 이런 내용들이었어.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게 몇 개만 볼게. 시민불복종 관련해서 봐야 될 게 예를 들어 41번 다수가 갖는 정의감의 근거에서라는 표현에서 일단 놀스라는 건 알죠? 다수자의 정의감에 근거한다. 맞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쨌든 정의의 원칙에 현저한 위반에 국한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평등한 자유나 기후균등이 심각하게 위배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1번 정의로운 사회 또는 민주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 정의로운 사회 이꼴 민주사회. 그 다음에 2번은 또 중요하다. 2번 부평에 나왔듯이 롤스는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불복종을 해. 그러면 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 법이 너희가 알고 있는 정의관의 근거에 봤을 때 되게 부당하잖아 하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 숙고를 강요하는 거. 다시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소수자들의 합당한 요구를 정치 권력을 지닌 다수자에게 제시하는 숙고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다시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이 법 되게 부정의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한번 고민해봐. 이런 숙고를 강요하는 거야.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알겠니?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5번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놀스가 물론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권리거든. 권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생각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동시다발적이라면 그러면 체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놀스는 작년 선지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시민불복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제한이냐? 참여 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야. 참여 범위에 대한 제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대. 그래서 4번, 5번이 비슷한 말인 거야. 5번 봐봐. 자신들의 저항행위가 체제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무질서를 초래할지도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되는 거야. 고려해야 되니까 4번처럼 범위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야. 범위에. 알겠니? 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3번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꼴 민주정부를 갖춘 사회야. 비록 일부의 법률이 심각하게 부정하더라도. 알겠죠? 일부의 법률을 심각하게 부정하더라도. 근데 애초에 롤스가 이런 말을 해. 작년 것도 다시 읽을게. 봐봐. 롤스는 아무리 민주적 사회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사회는 애초에 저항권이야. 저항권. 알겠죠? 그럼 봐. 민주주의 사회에서 롤스는 모든 법이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일부의 법률을 뭐 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도 있다고. 아무리 이 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든 아니면 공적 심의를 거치든 아니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든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왜냐면 정의의 원칙처럼 막 가상공간 만들어서 만장일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결함 또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부정의가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법 뭐해라 그래?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을 지켜라. 근데 부정의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불복종 가능하잖아. 그럼 다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잖아. 알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합법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나온 거야. 합법적이고 민주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표현도 쓴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애초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요, 당연히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 충분한 공공의 심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공적 심의. 그러면 또 기초에서 뭐가 나오냐? 공적 심의를 거친 법률이라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고. 이거 자체만으로 이게 충분히 정의롭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죠? 이런 걸 거친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 없다고. 공적 심의, 민주적, 합법적 그러더라도 심각하게 부정할 수 있다. 알겠니? 예. 그래서 니을선지에서 43번의 니을선지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일지라도 당연히 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기업선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시민들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복종의 의미를 지킬 수 있죠. 왜? 그게 그 부정의가 뭐하지 않다면? 심각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놀세는 이러는 거야. 야, 이미 너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체제가 어쨌든 정의간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응?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결함 또는 부정의가 존재하는데 사소한 부정의까지 다 저항하려고 하면 오히려 체제를 흔드는 거야. 이거는 체제를 흔드는 거야. 사소한 부정의까지 다 바꾸려고 하면. 알겠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 않은 건 지키고 너무 심각하면 불복종할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준법의 의무는 불복종이나 다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거야. 체제 안정에. 알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 자체가 일부의 법이 아니라 이 체제 자체가 매우 부정의하다. 거기서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아까 혁명권의 행사다. 폭력이 동반되는 혁명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과는 어차피 사실 뭐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풀어보면 되고. 얘들아, 평화와 윤리나 해외 원조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56번의 니을 봐봐. 얘들아, 일단 칸트의 영국평화론에서 그건 기억하죠? 이번 국평에 나왔던 것처럼 국제법에 따라 평화연맹을 만들어야 돼. 모든 나라들이 가입돼. 그리고 칸트라는 사람은 평화조약이라는 것과 평화연맹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얘들아, 평화조약은요, 애초에 조약이란 말 자체가 몇몇 국가들끼리만 맺는 거야. 조약은 몇몇 국가들끼리만. 알겠죠? 몇몇의 국가들만 맺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화조약이 하나의 전쟁은 종식이 가능해. 하나의 전쟁은 종식 가능해. 그래서 어떤 성질을 쓰냐면 평화조약은 어떠한 전쟁도 종식시킬 수 없는가? 틀린 말이야. 하나의 전쟁은 가능하다. 근데 평화조약을 넘어서서 우리는 아예 뭘 만들어야 돼? 이 연맹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연맹은 모든 나라들이 가입되는 거거든. 그리고 연맹은 모든 나라들이 가입돼서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모든 전쟁 상태를. 알겠죠? 그래서 평화조약이 아닌 연맹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맹은요, 애초에 국가 아니죠? 되게 느슨한 조직이야. 기본적인 주권, 국가의 자유 다 보장돼. 근데 이 연맹이 개별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는 한에서는 관여도 가능해. 당연히 연맹이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지만 주권을 보장하는 한에서는 관여도 가능해요. 제한적인 관여도 가능하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칸트의 조약과 연맹의 차이야. 자, 그러니까 56번의 니은 봐봐. 국가 간의 평화 조약은 개별 전쟁의 종식은 뭐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55번의 니은 봐봐. 자, 다시. 니은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말을 해. 칸트가 영국 평화는 이성이 명령하는 도덕적 의무거든. 근데 뭐 없인 절대 안 돼. 이거 없이는 안 돼. 알겠죠? 연맹 없이 안 돼. 그래서 칸트가 영국 평화는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지만 국가 간에 계약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 그 국가의 계약으로서 뭘 만들어야 돼? 연맹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연맹을.
국가 간의 계약을 통해서 연맹체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니은에서 제약 또는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국제법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56번의 니을선지도 좀 기억해라. 왜 해야 되면 칸트에게서 어쨌든 세계시민법을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 또는 이방인에 대한 방문권 이방인을 적으로서 간주하지 않는 권리 이런 것들인데 그런 환대권이나 적으로서 간주하지 않는 권리는 오로지 그들이 교류, 친선이라는 그 목적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칸트의 세계시민법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해서만 이루어져야 돼. 타국에 방문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알겠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뭐 할 때만 평화적으로 행동할 때 인정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처럼 보편적 우호를 넘어서는 확장된 권리가 요구되진 않아요. 오히려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해라 라고 나와. 국한해라. 알겠니? 국한돼라. 그 다음에 그래서 57번에 보면 57번에 또 마찬가지로 칸트의 이제 제시문 한 밑에서 네 번째는 사회계약의 목적에 따라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맞죠? 평화연맹에서만 확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아까 기억선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우호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평화적으로 행동할 때라는 거야. 그리고 디귿 됐죠? 내가 아까 애초에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에 국한된다고 했어. 알겠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방문권도 영구적인 방문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일시적인 방문권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처럼 제한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니? 네, 그래서 칸트랑 이제 갈통을 어려운 사람 아니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들아 64번의 니을 봐봐. 64번의 니을 선지가 이게 을이 현실주의거든. 근데 이번에 부평에서 뭐가 나왔냐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가가 나왔다고. 현실주의한테. 근데 내가 현실주의는 물론 여전히 국가는 다 경쟁 상대고 다 자국의 위협한 요소이네. 근데 얘들이 A 국가랑 B 국가가 힘이 똑같아지면 즉 이게 무슨 상태야? 힘의 균형이죠. 세력 균형 상태에서는 전쟁이 억제될 수 있잖아. 서로 신경 못할 거 아니야. 물론 이게 영구적이지 않지만 그러면 둘 간의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둘 간에 뭐 할 수 있니? 야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 또는 평화 조약이 체결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렇다고 해서 이 평화 조약이 영구적인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들간의 평화 조약 체결이 전혀 불가능한가? 아니다. 알겠죠? 평화 조약이 체결 가능하지만 그게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폭력적 수단이잖아. 평화 조약도.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현실주의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놀스랑 싱어의 해외 원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어쨌든 무법 국가는 원조에서 배제되가 알고 있잖아. 맞지? 그리고 얘들아 66번에 한번 봐봐. 일단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놀스라는 사람은요 물론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아마 한 번쯤 얘기 들어봤을 거야. 놀스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놀스가 단지 물질적인 자원의 배분만 되면 이건 바람직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존하게 돼. 다른 사회에. 스스로의 어떤 자립성을 떨어뜨려버려. 그러니까 놀스는 해외 원조가 그 나라들이 정치적인 자율성, 자립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정치 문화를 개선시켜주는 거고 인권을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물질적 자원의 배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알겠죠? 그들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절대로 뭐가 되면 간섭이 되면 안 돼. 맞죠? 간섭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66번 제시문 보면 봐봐. 놀스가 그래서 뭘 반대하냐면 지구적 평등주의라는 개념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올해 수반에 있어 제시문에. 지구적 평등주의를 반대하거든. 왜냐면 애초에 놀스는 사회마다 부의 수준이나 복지 다 다양해.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도 되게 부의 수준이 다양해. 근데 그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의 빈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봐봐. 목표가 없는 지구적 평등주의는 세금 요구하는데 이거 안 된대. 그래서 나는 이걸 왜 좀 기억을 하고 있냐면 해외 원조에서 노직도 간혹가다가 나오거든. 자, 근데 노직은 알다시피 원조는 개인 선택이야. 세금 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만약에 선제에서 세금을 통한 원조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물론 노직을 떠올려야겠지. 노직은 당연한 이야기고 누구도 가능하다? 롤스도 가능하다. 알겠죠? 롤스도 자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하는 원조를 바람직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주면 되고 어쨌든 롤스는 해외 원조에 있어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인권이 보장되고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는 순간은 원조가 뭐 돼야 돼? 중단돼야지.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아마 66번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등의 원칙은 반영해야 해. 안 하죠? 해외 원조에서. 그렇죠? 차등 원칙을. 그리고 69번에 그 갑이 어쨌든 원조는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하나 심어잖아. 근데 당연히 1번 아니죠. 왜냐면 심어도 자기가 과도한 고통이 되면 원조 뭐 돼? 충당돼. 동일한 책임 아니야. 그 다음에 얘들아 심어가 이런 말을 해. 봐봐. 내가 원조를 했어. 나한테 경제적 이익은 아니야. 난 희생이야. 그치만 작은 희생이잖아. 작은 희생. 그래서 기출에 뭐가 나왔냐면 해외 원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 한다. 틀린 말이야. 난 이익 아니잖아. 근데 시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원조 주체의 행복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실제로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한테를 도와주고 있어. 기부하고 있어. 내가 경제적으로는 돈 내지만 내 행복감은 커질 수 있잖아.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니은처럼 행복감이 원조 대상만이 체감되는 건 아니라고요. 원조 주체도 가질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 3번 어떠한 권고도 개입되면 안 된다. 애초에 롤스에게서 해외 원조는 권고야. 권고. 강제나 간섭이 아니라 권유하는 거야. 권고하는 거야. 그리고 4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스가 봤을 때 인권을 지지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자기들 내부에서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5번은 또 중요해. 봐봐. 일단 롤스가 무법국가 원조사는 아니죠. 맞죠? 침략적 팽창적 무법국가는 원조사가 아니잖아. 근데 얘들아 작년 수업에 나왔듯이 이 무법국가도 물론 독재가 나타날 수 있거든. 근데 고통받는 사회도 독재가 나타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독재나 착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있어. 근데 독재인데 막 다른 나라 침략하려는 무법국가에 대해서 원조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자, 올해가 아니다. 자, 심어도 이런 말을 해. 원조에 효과가 없으면 의무가 없어. 원조에 효과가 없으면 효과를 내가 원조에. 그럼 예를 들어서 북한 원조해봤자 구성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 효과 없잖아. 그럼 심어도 그런 나라는 더 이상 원조 안 해. 그래서 심어가 계속 원조를 조건적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조건적이야. 그러면 심어 입장에서도 독재 국가에는 원조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 맞죠? 롤스 입장에서도 독재 국가 중에서도 특히 무법 국가도 원조 대상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5번에서 모든 나라가 원조 대상으로 성립돼야 한다면 둘 다 돼야 돼. 둘 다 아니라고.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들도 존재한다고 얘들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머지는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과제를 좀 해봐.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물는 거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좀 기본적인 시간을 설명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 모의고사 한번 하자. 저번 주에 했던 모의고사 조금 쉽거든? 저번 주 거보다 좀 쉬우니까 한번 해보자.